이래서 우리가 지리적 분단과 더불어서 정치적 분단, 민족의 분단 이 세 가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리적 분단을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치적 분단과 민족적 분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지리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비극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본이 항복을 어디다가 하느냐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지리적 분단의 결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항복을 뭐 저쪽 38선 이북은 소련군한테 하고 뭐 38선 이남은 이제 미군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항복을 받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돼갖고 하나의 정부를 수립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각 남과 북이 각자가 뭘 했죠? 정권을 탄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서 이제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영구적 분단 상태인 물론 뭐 전쟁은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늘 뭐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외치고 부르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분단이 된 계기가 바로 이 정치적 분단인데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항복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38도선의 지리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러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국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분단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게 항복을 주체자들의 이념에 따라서 각자 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됐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38선 미만은 미군이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의 그 정부가 이념의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38선 이북은 소련군의 항복을 하다 보니까 소련군의 이념인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적 어떤 그 분단 이게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의 정부가 들어서고 하나의 자본주의의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구 고착을 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정부 시기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38선이 나눠진 거는 단순했어요. 항복을 누구한테 하느냐. 즉 지리적 분단으로 끝났는데 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해서 정부 수립 시기에 선후 문제를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 시비가 엄청 많이 걸리는데 지금도 이 정통성 시비 누가 정부를 먼저 수립을 했느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부 수립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 형태의 수립은 북조선이 먼저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남한은 뭐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서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고 48년도에 돼서야 이제 우리가 정부 형태로 주권을 가졌다. 이러는데 북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점령군이 아닌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방군이라는 얘기는 뭐 들어와서 이제 뒤에 뭐 자세히 일자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련군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수립은 더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은 더 먼저 가졌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우선이냐 주권을 갖는 게 우선이냐 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누가 먼저 정부를 수립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 정치적 분단의 책임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해방군과 점령군의 논쟁이죠. 소련은 일찍 들어와서 정부 수립 후 바로 퇴각을 했고 이게 실제 정부 수립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늘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면 북조선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북조선에 공산당 없습니다. 북조선에는 노동당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부 형태의 이게 언제 수립이 돼갖고
하나의 주권을 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논쟁의 하나의 대화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 미국은 9월 7일 날 입성 후 3년간 말 그대로 점령을 하다가 38도 이남 지역을 통치를 하다가 이제 48년도 5월 10일 날에 이제 최초로 주권을 주고, 완전한 주권 이양은 48년도 8월 15일 날에 이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북조선의 정부 수립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군은 뭐 저는 잘 알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45년 8월 8일 날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에 나진 선봉지구까지 진입을 합니다. 8월 24일 날에는 평양까지 완전히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뭐 10일도 안 돼갖고 평양을 접수를 합니다. 이게 미군은 9월 달에 들어옵니다. 9월 9일 날에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소련군은 8월 24일 날에 평양에 입성을 해서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8월 27일 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 인사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를 같은 수의 자익 우익 인사로 해갖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을 하여 희화에 예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월 28일 날에 이제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정식적으로 발족을 시킵니다. 이 소련군은. 그리고 이제 공산 정권 수립의 의지를 천명을 하죠. 공산주의식의 어떤 이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다. 같은 해 이제 10월 13일 날에 이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이제 김일성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이제 10월 달에 등장을 시키고, 그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제거를 전부하고 12월에는 이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을 합니다. 이때까지 소련군이 계속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연말에 45년 연말에 들어서 이제 이미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군이 점령을 그냥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월 달에 들어서 46 2월 달에 이제 소련 당국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주권을 이제 갖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늘 이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발족을 시켜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소련으로부터 이미 주권을 이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정치적 분단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고, 공산체제 단독 정권의 틀을 이제 마련을 이때 하고 본격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인민위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사실상 단독 정권이 이때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정권 출범은 그에 앞선 토지개혁, 3월 8일 날에 이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전부 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은 경제계획의 추진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단독 정권 수립을 마지막 요식 절차로서 이제 47년도 11월 달에 소련 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기초로 해갖고 48년 4월 달에 이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 9일 날에 공산 정권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48년 9월 9일 날에 이제 정권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한의 이제 정부 수립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남한 지역에서도 미 군정당군 46년 2월 달에 그 자문기구로서 조선민주의원을 구성을 합니다. 조선민주의원 구성하고 12월 달에 이제 과도 입법의원으로 이제 이걸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남한 지역의 좌익 세력은 격렬하게 이제 이걸 과도 입법의원을 개편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 과도 입법의원을 만들어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남북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좌익은 끝까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반대를 하고요. 46년도 11월 달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해갖고 미 군정청 시책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을 해가서 투쟁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한 지역의 이제 좌익 활동은 이렇다고 우익 활동은 이제 민족 진영 인사들 사이에 뭐 상당한 의견 대립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익주에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세력과 이승만 세력이 같은 우익이지만은 뭐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되고, 소련의 기도를 간파한 이승만 중심의 우익 진영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김규식, 김구 이런 분들의 인정 세력입니다. 이분들은 단독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래서 영원히 민족 분단을 갖고 오고 진짜 정치적 분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어땠냐면 미국과 소련은 그들이 이미 점령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양보를 못하죠. 뭐 미국은 무조건 뭐 일본을 그 당시에 단독으로 다 먹고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남한이라도 반드시 쥐고 가야지만 이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구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이 일본을 견제해서 이 한반도 쪽까지를 이제 연계를 시켜서 이제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를 타격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서 소집을 했지만은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47년 10월 달에 완전히 결렬돼 갖고 이제 깨지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미소의 남한의 정부 수립에서 미소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미소 통일 정부를 미국 소련이. 이게 이제 미소 당초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45년 10월 달에 모스크바 상상회의를 거쳐갖고 거기서 뭘 하죠?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우리가 그 신탁 통치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죠. 과도입법 의원은 47년 1월 24일 신탁 통치 거부를 하고 한국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이제 방침을 결정을 짓고요. 한국 문제는 유엔에 이제 회부를 시킵니다. 미국이 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한국 총선 실시에 대해서 결의를 채택을 하게 됨으로써 남한의 단독 정부, 남한의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는 안을 유엔에서 결정을 본다 이렇게 보고요. 48년 뭐 1월달에 동위원단 입국해갖고 소련을 얘기하는데 소련이 이제 이 입국하는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유엔 결의에 따른 이제 남북 단일 정부 구성은 이래서 실패를 하고 남한만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남한이 단독 정부를 만드는데 이제 결정을 짓죠.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에 의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이제 북조선 노동당에 대해서 남북 정치 협상 회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백범 김구하고 김규식은요. 그래서 이제 48년 4월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쟁여 앞에서 단일 정부 수립이 이제 무산이 되고요. 2월에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선거 감시 가능 지역이 선포가 되고 한국 내에서만 이제 단독 선거를 치르는 걸로. 그래서 5월 10일 날에 이제 총선거가 뭐 실시가 되죠. 48년 5월 10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우리 지금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요. 이때에 이제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8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분단의 이제 일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영영이 이제 45년도 8월 15일 날에 이제 우리가 그 해방이 되는데 그 1년 전에 이제 영영이 도의를 해갖고 동경이 변화가 온다. 이게 동경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이렇게 대동한테 진다. 라고 알고 바로 와서 8월 10일 날에 44년도 얘기입니다. 뭘 만드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이 있다가 8월 15일 날에 일본이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죠. 그럼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우린 되고 이때의 조선 건국 동맹이 건중과 인민위원회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주리 함에서 9월 2일 날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에 미주리 함입니다. 45년 9월 6일 날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여운형에 의해서 선포를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그런데 미 군정에 의해서 바로 해체가 되고 9월 7일 날에 이제 메가도 포고령 1호가 내려지게 되고, 이게 미국이 한국을 점령해갖고 직접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고령 제1호입니다. 그 이후에 45년 9월 8일 날에 이제 미 군정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서 9월 9일 날에 상륙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서 그다음 마지막 총독이 누구예요? 아베 노부유키죠. 아베 노부유키하고 하지 중장하고의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조기가 올라가고 일장기가 내려오는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제 45년도 10월 10일 날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발족이 돼갖고 조선공산당 창건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16일 날에 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전국 운영 해방군이 물러가고, 이때부터 이제 이 주권을 갖고 실제로 김일성이가 이 지배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인민위원회 설립이 46년도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날에 이제 토지개혁이 이제 일어나갔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남한은 이제 5월 10일 날 총선이 있고, 재헌국회 탄생을 하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 48년 9월 9일 날에 이제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이제, 이 조선인민위원회 헌법 채택을 해서 이제 노동당이 49년도 6월 달에 이제 성립이 돼갖고, 이 노동당이 아직까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앞에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예요? 아까 지리적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차에 걸쳐 얘기하지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어놓은 선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각자가 정부를 수립을 함으로써 완전한 정치적 분단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정치적 분단이 다시 이제 민족적 분단, 완전한 분단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민족 분단의 배경은 일제의 항복에 대한 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리적 분단이 아까 형선 때 얘기했고, 지리적 분단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각자가 정부를 수립을 한반도 내에 2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정치적 이념적 분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국제 질서가 냉전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각기 다른 이념에 따라서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분단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해서 정치적 분단 상태에서 관계에서 각자 적으로 이때부터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이 아니고 뭐였어? 정치 이념이 틀린, 지금 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정치 이념이 틀린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적. 같은 민족이. 적이 되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 상태로 민족적 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념에 따라서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이후 각국의 유엔에 따로 가입을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인정은 받았지만 동일 민족이 분열된 국가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민족적 분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치적 분단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원수지간은 아니었어요. 그때 뭐 이 38선을 통해서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우리가 같은 남한 사회 속에서도 정치적 분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뭐 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리더라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 내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살고 있는데, 이게 총뿌리를 서로 겨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지리적 분단이 정치적 분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정치적 분단이 다시 뭘로 이동을 한다? 이 정치적 분단이 민족적 분단이 돼갖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분단이 바로 이 민족적 분단인데, 민족적 분단의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민족적 분단의 원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민족적 분단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이제 발발 원인은 바로 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은, 이 에치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미 국무장관입니다.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입니다. 극동방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미군이 우리 주둔했다고 했죠. 우리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어요. 미군이 주둔을 하는데 48년도에 이 미군이 주둔하던 미군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미군이 물러가면서 모든 미 군인이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고 이 한반도에는 누구만 남냐면은 군사 고문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미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미군이 없고 북에도 소련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서 정치 이념이 다른 두 집단이 있으니까 이게 뭐 통일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미군은 완전히 철수를 한 상태였는데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국무부 장관이 50년 1월 12일 날에 뭘 발표를 하니까 에치슨 9을 발표를 하는데 이 에치슨 9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동방위선이라고 그랬죠. 극동방위선, 말 그대로 극동지방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어디까지를 방위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극동방위선이에요.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를 어디서 하니까 에치슨이 전 미국 신문 기자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처음 언급을 합니다. 아시아의 위기. 이런 연설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외교 문제 해결의 중책을 수행한 에치슨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미국이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알류산 열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죠? 알류산 열도가 있고, 캄차카 반도고요. 이게 이제 소련이 이제 점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소련이 이제 다 점하고, 북방 4개 섬을 포함한 쪽을 다 점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홋카이도입니다. 일본을 포함하고 한국을 빼죠. 한일 해협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타이완, 대만입니다. 대만을 빼버리고 필리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이제 보니까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이 영토적 야심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과 이 소련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에 어떤 거였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는데 이 스탈린과 이 엄청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전쟁이 극동지방에 일어난다면 우리 미국은 이 극동지방 여기까지만 방어를 할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극동방위선입니다. 그래서 방위선 바깥에 이제 우리 한국과 타이완, 대만이죠.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우리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봤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뭐 보릿고개도 못 넘기고 엄청 가난한 시절이었고, 뭐 수풍발전소에도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전기도 없는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김일성은 뭘 했어요? 소련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에치슨 9이 다 그어버리니까 김일성이가 봤을 때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스탈린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극동방위선을 펼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미군은 절대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극동방위선을 일로 그었기 때문에 이쪽은 방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갖고 이게 1월 12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6월 25일 날에 6개월, 5개월 있다가 뭘 하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에치슨은 이 연설로 공화당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한국을 빼놨다라고 하는 게 불과 뭐 1년,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뭘 했어요?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메가더 포고령 1호에서 우리를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이게 에치슨이 있다가 이게 뭐 빼버린다 이러니까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의 군사 전략상 도서방위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에치슨 라인은 굳어져 버렸고, 아까 얘기대로 이런 어떤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다 보니까 1월 12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들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그냥 이념이 다른 정치 집단이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정부는 어떤 측면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정도의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적이 되는 거고, 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이제 이 민족적 분단이 일어나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이제 민족적 분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이제 지리적 분단과 정치적 분단, 그리고 이 민족적 분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단의 역사는 너무나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휴전 상태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이 돼가고, 물론 뭐 내전이 있는 나라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분단이 돼갖고 두 정부가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원수처럼 돼갖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 있는 이런 데는 우리 한반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 민족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온 어떤 냉전 체제의 산물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통일로 나가는데 모든 국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언어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